음. 이제 모의고사 파트가 남았네. 모의고사 파트 이제 5문제죠. 음. 모의고사 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내가 선정을 한 거냐면, 먼저 이 28번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는 아니고, 얘는 센 C단계 문제인데, 그냥, 어,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파트에 넣었고, 나머지 26, 27, 29, 그리고 30, 얘네 4개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너네가 올해 본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이야. 그래서 내 알기로 지금 이 26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13번이었던 것 같고, 얘는 모의고사 5번인가? 그리고 뭐 29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27번, 30번은 그대로 30번. 그래서 궁금하면 모의고사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가봅시다. 일단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야.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근 3개를 무조건 가질 텐데, 이미 2개가 허근이네? 허허죠? 허허? 허허.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허근이 절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허근은 항상 개수가 실수일 때는 짝꿍을 이루잖아? 켤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겠구나. 그러면 어떤 실수를 여기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죠. 그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음.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너네가 습관적으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 대입하냐면 조립제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든. 만약에 x는 1을 대입했는데 0이 됐어. 그 소리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지? 그러면 조립제법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여기다가도 대입해 보면 1-2a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제곱이 있는 거지. 이게 몇이 되나 계산해보면,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계산해주면 잘 나올 테고,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 2a 삭제되고 a랑 a제곱 날라가고 1이랑 1도 날라가서 0이 되네. 그 소리는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허근 2개랑 실근 1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니까, 얘네 2개 더한 게 8이네? 그럼 3개 더한 건 9겠죠? 그럼 근계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 플러스 1이 9란 소리지. 그럼 a는 4가 되겠고, 마지막 구하는 걸 보니까 알파 베타네. 그러면 이번에도 세 근의 곱이 지금 다시 플러스에 a제곱 플러스 1과 똑같으니까, 알파 베타는 7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플러스 조립제법, 이걸 쓸 수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죠. 다음 27번. 여기까지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달했다면 아주 꿀맛 같은 문제죠. 아주 사막 속의 단비 같은 문제야.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절대값을 풀 때는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3을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고, 2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3이다가 되겠죠. 다음. 아이고. 28번. 아주 아주 좋은 문제인데 어렵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 잘 보자. 우리가 배운 건 어떤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는 우리가 배웠죠.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빠지면 얘가 최소가 된다. 미니멈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도대체 이차함수일 때는 어떻게 풀지?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렇지 않니?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차 함수 위에 점이 무수히 많은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언제 최소일까? 보니까 이 점은 당연히 아니겠지. 얘도 아니겠고 얘도 아니겠고 하다가 0이네? 그러면 점점 줄다가 0이고 얘는 거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지금 거리니까 여전히 양수란 말이야. 그 소리는 아 뭔가 이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생긴다면 거리의 최소값이 0이 되겠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판단했다면 아니 오케이 그것까지 알았어요 선생아. 응? 그러면 이 최소값이 루트 5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린데? 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 소리는 이 직선이 언제까지 0일 수가 있냐면 정확히 접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정확하게 거리가 0이죠. 최소가. 그러면 얘보다 얘를 복사를 해보면 얘보다 여기 있다가 살짝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네? 그러면 이때는 이 이차 함수부터 이 새로 생긴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가 정확하게 이 접점부터 이 새로 생긴 직선까지의 이 거리와 똑같겠죠. 얘가 최소겠지.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살짝만 오른쪽으로 틀어져도 얘는 늘어나거든. 지금 보이죠? 이 사다리꼴이 되는 게. 얘보다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길어지겠고 마찬가지 이유로 왼쪽으로 살짝만 벗어나도 이 길이는 길어지거든. 아 그러면 이 접점이 사실 중요해지는데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직거리를 쓸 수가 있잖아.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y는 지금 얘네 두 개가 평행한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a거든. 그러면 기울기는 똑같겠죠. 대신에 y 절편이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가 접한대. 그 소리는 얘를 방정식으로 엮어주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접하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가 똑같죠? 그럼 얘를 이항해. 그럼 x제곱 플러스 3-k는 0 이렇게 적히고 음, 얘가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k는 3이어야겠네. 그죠?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럼 접점도 구할 수 있죠. 접점은 이 방정식의 해와 똑같을 테니까 3을 넣고 풀어주면 얘가 다 날아가면서 x제곱이 0 접점의 x좌표가 0이죠. 그럼 얘는 0,3이 되죠. 괜찮나? 접점의 좌표로부터 이 직선 y는 2x 플러스 a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점직거리를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절대값 이게 루트 5가 되게 할래. 그러면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5고 지금 a는 그러면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답이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생각을 약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0,3이거든? 좌표 평면을 잠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여기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그림이 잘 맞지 않는데 얘가 지금 루트 5였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OK야. 그러면 만약에 8이라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어지고 얘보다 다섯 칸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기 그려지죠. 그런 다음 이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차 함수가 만나버리잖아. 그러면 이때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가 아니고 0이 돼버리니까 얘는 8이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다. 좋아요.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너네가 앞으로 어떤 곡선과 직선 사이를
두 개를 관찰할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현하거든. 곡선과 직선을 관찰할 때는 항상 어떤 기준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접할 때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야. 거의 99.9%예요. 99.9. 접할 때를 기준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게 또 나온다면 내가 따로 해설 영상을 다시 찍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두 문제 남았네. 좋아요. 힘을 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위에 것부터 풀어주면 x는 2 플러스 n보다 크거나 x는 n-2보다 작거나가 되고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그냥 되죠. 그래서 x는 4와 14이다. 그랬을 때 이거의 해가 자연수가 두 개밖에 없대. 그러면 많이 풀었죠 이거? 좀 확실한 것부터 적어주고 이 위에 게 문제인데 얘를 잠깐만 따로 그려볼게. 얘는 2 플러스 n보다는 크고 n-2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 둘 길이가 지금 4 차이 나네. 4.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n에 따라서 이게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자연수가 언제 두 개가 되냐 그걸 해야 되죠. 그러면 내 맘대로 그냥 해볼게.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 있다 해보자.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여기 4 차이.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데 자연수가 이미 4, 10, 5, 6, 7, 8 너무 많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뭔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려면 이걸 잘 판단하려면 숫자를 써야겠죠. 유치하다고? 그럼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쓰고 난 문제를 맞출 거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얘가 여기 들어와 있네. 여기 4 차이 날 거고 얘는 0에 있을 거고 그래도 여전히 겹치는 부분은 5, 6, 7, 8, 9, 10 너무 많죠?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당겨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당겼어. 그럼 4 차이 나니까 얘는 2에 위치하겠죠. 그럼 여긴 여전히 겹치는 부분 없고 여기는 7, 8, 9, 10 여전히 4개죠.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더 당겨보자. 이렇게 그럼 4 차이 나니까 여기 위치하고 겹치는 부분은 여기는 안 겹치죠. 왜냐면 얘는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 개, 두 개, 옳았구나. 옳았구나.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일단 n 플러스 2가 8일 때 되네. 마찬가지로 한 칸 더 옮겨보면 여기랑 4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 하나가 생기고 여기서 자연수 하나 생기니까 이때도 괜찮네. 그럼 n 플러스 2가 9일 때도 되는 거고 이번에 1로 옮겨볼까? 1로 옮겨보면 4 차이 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때도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만 이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5랑 4 두 개 자연수가 나오니까 얘도 괜찮네.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 이게 다 되니까 n 플러스 2가 8일 때 n 플러스 2가 9일 때 n 플러스 2가 10일 때 다 되는 거죠. 그럼 n은 6, n은 7, n은 8이니까 3개를 다 더하면 2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맞췄다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30번. 자, 심호흡 좀 하시고,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혹은 잠이 온다, 지금 미리 해결을 하세요. 지금 미리 한숨 푹 자고, 이제 이걸 들으면 돼. 아주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 수학을 잘한다는 건 이런 문제를 잘 푼다는 거예요. 혹시 내 조언을 읽었나? 응? 난이도가 좀 높으니,
이거 좀이 사실 많이죠.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으니 제발 다른 문제만 다 풀고 제발 시간이 남으면 해봐라 라고 써준 거죠. 음, 가봅시다. 두 이차 함수 fx, gx. 아, 이차 함수 문제네. 가번, 나번, 다번. 조건 3개가 있는데,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번부터 보면, 가번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 함수 fx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소리는 그림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죠. 접한다는 소리지. 아,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번에서는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나 이렇게 fx가 그려지는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kx 제곱일 거고 왜냐면 얘가 0,0이니까. 그리고 k는 양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0,0에서 접하는 2차 함수니까 얘도 똑같이 kx 제곱이라고 쓰일 텐데 이때는 k가 음수겠지. 괜찮나요? 양수로 통일하자 그냥. k라고 쓰지 말자. 어, 문자를 a라고 씁시다. a. a 없죠? a라고 쓰고 그러면 이때는 a가 양수. 이때는 그럼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죠. 그럼 가번 해석은 끝났어. 더 알아낼 게 없어요. 나번을 보자. 부등식의 해는 x는 2 이상이다. 너무 뜬금없네? 어쩌라고?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의 해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잘 생각해보자. fx랑 gx 둘 다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그 소리는 fx도 2차식이고 gx도 2차식이에요. 근데 두 개를 더했거든 지금?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보통은 2차식이 나오죠. 근데 2차식이 0 이상이라는 소리는 이거 해는 무조건 이렇게 갇힌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게 벌어져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게 뭔 소릴까? 이게 나오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방향인 경우는 얘는 1차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x-2가 0 이상이다.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이런 해가 나오잖아? 그 소리는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x제곱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gx의 최고차 항을 알 수 있어요. 나번 조건에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가번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식 썼어? 그러면 너 이제부터 gx의 함수식을 써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gx의 함수식은 두 개를 더해서 2차 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겠죠. 최고차 항이. 그래야만 더해서 0이 되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이 상황에서는 gx가 ax제곱으로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이 뒷부분을 채울 건데 이 뒷부분을 네모라고 놓을게. 그러면 f 더하기 g는 네모거든. 이 네모라는 식이 0 이상일 때를 풀었더니 x는 2 이상이래. 그 말은 이 네모라는 식이 x-2 그리고 어떤 양수 몇이 곱해져 있는지 몰라. p라고 놓을게요. b라고 놓을게. b. 이걸 풀면은 얘는 양수니까 나눠버리면 2 이상이 되죠. 그럼 이 네모 안에 써져 있는 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 너네 표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어, 좀 안타까운데. 어. 나번에서는 이렇게 GX의 식을 쓰도록 너네한테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나번도 이제 해석이 끝났어. 다번을 볼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엔 두 함수를 뺀 게 요것보다 크대.
그럼 잘 봐. 지금 여기 써지는 얘는 어떠한, 이번엔 정확하게 2차식이에요. 얘는 무조건 2차식이야, 이제는. 왜냐하면 두 개를 이제 뺄 건데,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빼면 2ax제곱 마이너스 뭐뭐뭐 하면서 이때도 x제곱이 살아있고,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뭐뭐뭐 하면서 이때도 x제곱이 살아있죠.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2차식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냥 식이 아니고 얘는 어떤 넘버야. 어떤 실수거든. 어떤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니까 얘는 어떠한 넘버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 2차 함수가 항상 이 넘버보다 크대.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이 넘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보자. 답원이 좀 중요한데. 음. 지금 약간 관찰력이 좋은 학생은 fx-gx, f-g 두 개 모양이 동일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보기 편하게 얘를 hx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아까 관찰했던 결과로 hx는 2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hx가 얘는 h1 이상이다 라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hx의 최소값이 h1인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 경우 같은 걸 계산하면은 f-g를 계산해서 hx를 구하잖아? 그럼 얘는 2ax 제곱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2가 되죠. 우리가 근데 a를 양수로 뒀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잘 존재하죠. 그럼 얘는 OK야. 근데 만약에 이 경우를 먼저 계산했다. f-g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x제곱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죠. 그 소리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고 얘구나 라고 다 조건에서 판단할 수 있지. 지워버리고 가봅시다. hx는 2ax제곱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어떤 함수야. 근데 최소값이 1을 대입했을 때래. 그 소리는 대칭축이 1이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h1일 테니까. 대칭축이 1이다. 우리가 식에서 전개된 식에서 대칭축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4a분의 b가 1이란 소리고 그럼 b는 4a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럼 얘를 대입해서 써보면 이 b라는 식은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8a가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온 거야. 음. 이제 구하는 걸 보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지면 안 돼 라는 소리는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만나면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데 0이네? 그럼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걸 풀잖아? 우리 방정식 풀 때? 걔네들이 실근이라고 우리 정의하잖아요. 근데 실근이 없다고 했으니까 얘도 0이면 안 되고 얘도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fx가 k이면 안 되고 gx도 k이면 안 돼. 그럼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한데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이차 함수고 얘는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칭축이 x는 2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4a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지금 k는 그냥 숫자인데 우리가 함수로 생각할 때 우리가 y는을 붙이기로 했었죠. 다시 말하면 얘는 y는 fx고 얘도 y는 k잖아. 왜 f를 썼지? 지금 좀 졸려서 그래요. y는 k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고 가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겠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빠르게 챘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의 의미가 이제는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아 fx가 이 가로선과 만나면 안 되는구나. 만나버리면 k와 같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위배되잖아. 그러면 k가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 위치해야만 해요.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얘랑 만나버리고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랑 만나버리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만 위치할 수 있죠. 그럼 k의 범위를 쓸 수가 있지.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4a죠. 마이너스 4a보다는 커야 돼요. 이걸 써주시고 우리가 잠깐 구하는 걸 쳐다보자. f22 더하기 g22네. 그러면 f 더하기 g에다가 여기다가 x자리에 22를 대입한 거와 똑같으니까 f에다가 g를 더한 건 얘네 두 개가 날라가죠. 그럼 남는 건 4ax-8a고 여기다가 22를 대입한 걸 구하라 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88a-8a 즉 80a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a의 범위야. 근데 얘는 k의 범위잖아? 아직 문제에서 안 쓴 게 있죠. 정수 k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정수가 마 1부터 시작해서 마 5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 소리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같아져 버리면 안 되거든. 같아져 버리면 음, 마이너스 5보다 k가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사이에는 정수가 4개밖에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같은 이유로 여기에다가는 아이고 여기에다가는 등호를 붙여도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는 여전히 정수가 잘 존재할 테니까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 괜찮나? 응.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잖아? 응. 좋아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다 나눌게. 그러면 A는 4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A의 최대값은 2분의 3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80A의 최대는 A가 2분의 3일 혀가 꼬이네? 2분의 3인 때니까 80 곱하기 2분의 3이고 답은 12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음. 아주 좋은 문제고 음. 특히 이 나번과 다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처리도 쉽지 않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을 통해서 얘가 1차 부등식이구나 사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좋아, 문제 푸느라 고생했고 내가 적어놓은 거 봤니? 야 그래 이 꽃 이모티콘 이거 꽃이에요 꽃 플라워 어? 플라워예요 플라워 아주 꽃길만 걸으세요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 고생했고 시험 한번 잘 보세요 마무리 잘합시다